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영일 사장님과 함께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물벙팅굴님의 질문 중에서 나머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우리 양영일 사장님과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국제적으로 빌리고도 갚지 않았던 많은 빚이 있습니다. 통일이 된다면 남한이 북한을 대신해서 갚아주는 게 좋을까요? 왜 대한민국이 갚아줘야 돼? 말도 안 되지. 우리가 대한민국은 절대로 피해주면 안 되거든. 김일성의 정권이 사라지게 되면 그 남한 정부가 책임이 없지. 없지. 대한민국이 빚보증 선것도 아닌데. 보증 선것도 아니잖아. 고의적으로 갚는 데면 몰라라. 이 책임 문제에서는 그 한계를 딱 가려야 돼. 일절 대한민국은 그럼 발상도 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 이 빚을 어떻게 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과도기 기간이 딱 거쳐야 되거든. 북한 자유화된 다음에 임시정부가 출범해서 다 나가는 길인데 이 지불 능력이 없는 나라요. 국제법에도 있을걸? 어느 기간 동안 돈을 못 갚으면 그 삭감해 주거나 무효로 해주는 그런 기준이 있을 거예요. 상식적인 기준이. 몰라, WTO 법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북한은 그 WTO에 가입이 안 돼 있잖아. 안 돼 있지. 그걸 누가 가입시키겠어? 근데 지금, 채무 관계에서는 거기서 국제재판소라는 게 그 WTO에서 나오는 재판소인데, 몰라, 북한에서 빚졌다는 게 중국이나 러시아, 동유럽 국가. 동유럽 공산권이지, 기본. 공산권. 대한민국에 빚진 거는 가뜩하지. 그건 말할 수 없고. 근데 북한에만 말라 이 과도 정부가 김일성의 정권의 그 정통성을 이어받는다고 세상에 공표하면 이놈들이 책임져야지. 과도 정부가. 그러나 그럴 일은 북한 자유화된다면 하늘이 두 조각 나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러면 이 빚을 어떻게 하겠는가? 이제같이 국제적인 사례들을 몽땅 참작해서 저 지불 능력이 없는 나라인데 그렇다고 땅을 떼주겠어? 그건 또 못하잖아. 후손만대를 위해서.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빚을 무효화 아니면 단간 장기적으로 갚는 그걸 무조건 밀어붙여야 돼. 장기적인 상환으로 가던가. 근데 꼭 갚아야 될 빚이라면. 아니 근데 이제 북한이 단독 정부로 임시정부로 나간다면. 임시정부에서는 그 김일성의 정권을 이어받은 게 아니잖아. 아니지. 새로운 정권이 자유시장 경제를 위주로 하는 정권이 들어서면 그 북한 정권이 그 빚진 그 채무를 갚을 책임이 없잖아. 없지. 중국과 러시아가 그 빚을 달라면 당신네들이 계약한 거는 저 금수산 시신궁전에 누워있는 두 마리니까 그거 대신 주겠다고. 시신 가져가라고. 거기다 책임을 묻든 뭐든 우린 상관 안 한다고. 왜냐면 그 빚을 해가지고 북한 주민들이 혜택을 본 게 없거든. 그래. 아예 없지 않소. 그런데 우리 생각인데 이 국제재판소에서는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따라야지. 그러나 그 법이라는 거는 가장 상식적인 게 법이거든.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지불 능력이 없고 여태까지 지불 못한 기간이 있지 않소. 상환 기간이 다 지난 거는 무조건 무효화하는 그런 강력한 그 국제법을 끼고라도 법정을 끼고라도 이거를 해결해야 돼요. 절대 대한민국에 부담을 줘서는 안 돼요. 그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가 나올 때마다 나는 한두 사람이 물어본 거 아니에요. 난 무조건 그렇게 말하거든. 이게 흐지부지해지면 일사후퇴 때 북한 땅에서 땅을 몰수당하고 대한민국에 왔던 그 후손들이 과거 토지 문서를 들고 또 북한에 올라갈 수 있거든. 올라가서 내 땅 내놔라. 이거 큰일이거든. 정작 어떤 객관적인 상황에 의해서 그렇게 됐더라도 기간이 있는가 봐. 그 기간에 거기에 작용을 안 해서는 무효화되는 그런 것도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런 거 국제법이라고 없겠어요? 없으면 만들어야지. 동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죠? 글쎄, 이것도 글쎄
저 중요한 문제인데 이 북한이 채무 관계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국제 채무를 다루는 그런 기관에서 있을 거예요. 기관에서 예. 그 어떻게 판결이 나는가에 따라 지켜야지. 예, 근데 거기도 나는 다 기준이 있는 걸로 보거든요. 지불 능력이 없는 나라에 돈을 꿔줬다가 그 상환 30년면 30년 그 내에는 못 갚으면 그걸 무효화하거나 대폭 탕감하거나 장기적인 그 빚으로 끌고 나가는 것. 형편이 되면 갚는 식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것까지도 사실 근데 억울하지. 과도 정부가 서면 중국이나 러시아 동유럽 국가들이 그때 저 사회주의권에서 빚진 것을 내라고 할까? 안 하지. 그거 체제가 같을 때 다 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좀 생각해봐야 돼. 네, 볼뚱하게 좀 발전해서 갓 해방된 북한 정말 사람하고 땅밖에 없는데 빚내놓으라. 그것도 나는 국제적인 그 모든 법에도 그런 상식은 반영될 것 같거든. 관련 법들에도. 그건 노태우 전 대통령이 그 북방 정책할 때도 그때 소련식의 빚을 졌잖아. 예. 근데 지금 소련이 없어져 갖고 러시아가 구소련의 정체성을 이어서 러시아 연방에 올라갔잖아. 그때도 채무 관계를 또 안 왔거든. 그때가 누구냐면 엘진? 엘진. 엘진. 예, 엘진 노태우 대통령 할 때게 엘진 했거든. 그 엘진은 그걸 또 안 왔잖아. 또 안 와서 이게 남한에도 소련 무기 많이 들여왔거든. 러시아에서 현금이 없으니까 그 대형으로 무기. 근데 이건 생각하면 노태우 대통령이 머리가 아주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에요. 그때는 우리 남한이 국방공업이 전무한 상태였거든. 근데 소련 무기를 들여가겠고 엄청난 발전이 있었어요. 북한 문제는 이건 달라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정말이에요. 김일성 족속 범죄 체제를 유지해주고 인접 대국들로서 동참했던 나라들이에요. 이런 정치적 문제도 그렇거니와 어쨌든 북한이 국제사회에 진 빚을 대한민국이 갚는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북한이 자유화되면 새로 올라설 곧 출범할 북한 임시자유정부는 이 문제를 최선을 다해서 해결할 거예요. 그 짐을 대한민국에 절대로 떠넘기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 또 대한민국 정착에서 고마운 자유대 안에서 정착하며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우리들이 또 목소리를 높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북한에 있을 때 김일성 족속이나 당 간부, 군대에 대해서 혁명적 목적으로 실질적인 테러를 시도하여 피해를 입힌 사람 또는 탄압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했던 현지 주민이나 탈북민들을 모두 면책해줘야 할까요? 이건 면책해줘야지. 피해를 입혔다는 게 이거 좀 정치범 수용소에 가 있는 사람들이요. 그렇지. 정치범 수용소에 이런 사람들이 다 가 있거든. 김석석 정권 붕괴 후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면책이고 뭐고 없어. 무조건 해방이요. 그러면 또는 탄압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했던 현지 주민들이나 탈북민들을 모두 면책해줘야 할까요? 그 말하자면 밀고자들을 염두에 두는 것 같은데 이거는 면책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주민 사회는 김일성 족속이 심어놓은 밀고체계, 자기들은 밀고체계라고 안 그러지. 신고체계라 그러지. 여기서 그 사람 수준에 따라서 이런 정말 대방에게 밀고로서 피해를 입히고 감옥 가게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법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저 한 사람이 밀고자가 100명, 200명을 밀고 해서 어떻게 했다면 이건 법정에 서야 되겠지만은 이웃 간에 이런 일이 있은 거는 그 사람이 피해 당사자한테 가서 충분히 사과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까지 법정에 다 세우다 나면 법만 들여다보다가 시간 놓칠 것 같거든. 어떻게 생각해요? 사장님. 그렇지. 밀고 한 사람들은
그 자기 생명 부지를 위해서 그런 거 그렇지. 아니에요? 생계형 밀정 노릇을 했는데 누구마다나 고위급에 있으면서 그렇게 잡아였다면 그놈은 무조건 그건 무조건 처벌해야지. 그 이웃 간에 그런 건 이웃 간에 그런데 또 어떤 함정이 있는가 하면 내가 저 사람을 밀고 안 하면 이 사람이 어찌어찌하다 잡히면 그때 현장에 누구누구도 있었습니다 하면 제때 통보 안 했다고 해서 이 사람도 연대 책임이 딱 지게 돼 있거든. 북한 감시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거든. 있어요. 이웃 간에 그런 게 많지. 많아요. 그러면 이 문제는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남한 자꾸 그러는데 나는 남한이라고 부르기도 미안한 게 대한민국이거든. 그래서 대한민국이라고 정정합시다. 현재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비핵화 선언을 유지하는 중이며 핵무기를 가지지 않는 조건으로 미국으로부터 핵우산 보호를 받고 있다. 국제적으로 비핵화를 준수하는 국가로 대한민국은 신뢰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 이후에 북한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핵무기들을 주변 강대국들에 대항하기 위해 자주 국방 용도로 흡수하여 보유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미국에 넘겨주거나 해체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 문제예요.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는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그건 그때 가서 볼 문제예요. 지금 결단하면 안 돼요. 네, 원칙은 국익을 우선으로 해서 그건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봐요. 모든 건 다 그 현 상황에 맞게 국가 정책을 펴야 되는 거예요. 국제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요.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북한 핵이 저들이 보유했다는 핵이 혹시나 그거를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용도로 보유하자면 그 북한의 핵의 수준이 핵무기 수준이 저거는 못 갖고 나갈 거요. 저는 북한의 핵을 무조건 제거해야 된다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대국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고 가지고 있는 나라들도 핵을 쓸 일이 뭐가 있어? 왜 그걸 갖고 앉아서 핵 보유라는 딱지를 쓰고? 근데 핵무기는 원래 그건 비대칭이기 때문에 그거 쓰지를 못해요, 사실. 근데 그 역사적으로 봐도 작은 놈이 가지고 있으면 계속 압박을 받아요. 그렇지. 핵무기는 큰 놈이 가지고 있어야 돼. 큰 놈이 가지고 있어야 그 작은 것들을 통제하지. 국제 환경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남북한이 합치면 한 1억 인구가 되고 경제적 수준이 국제 5위권에 오른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국제적인 지위도 올라가고 경제를 더 발전시킬 수 있다 생각되면 가져도 되지. 핵을 가지고 있어서 난 이로울 게 하나도 없다고 보는 사람인데, 왜냐하면 국제적 지위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안보리 5개국 상임 이사국들하고 다 큰 놈들이지.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 이거들은 이 나라들이 묵인한 거예요 지금. 묵인한데 이 나라들이 핵 보유국이라고 해가지고 국제적 위상이 높다고는 볼 수가 없지 않소. 그래도 지금 이들은 다 친미국가요. 그러니까 지금 연락되고 있는 거고, 만약에 친중이나 친소, 지금 북한은 좀 친중국가 아니야. 이란도 친중국가고. 그러니까 이거 세계 여론이 미국이 주도하기 때문에 무조건 미국 주도에 붙어가지고 러시아나 중국이 한반도에 핵 있는 문제를 가지고 어떤 분란을 일으키고 외교적으로 어떻게 까대고 하는 빌미를 아예 주질 말아야 돼. 일본도 핵 보유국이 아닌데 한미동맹만 굳건히 해나가면 자유 한반도 자유 통일된 그 시점에서도 미국과 자유세계와의 유대가 강하고 혈맹관계가 명백히 살아있다면, 그거를 기준이 여긴다면 부득부득 지금 대한민국에서 우리도 핵 보유국이 돼야 한다는 그 전제 조건이 북한 핵 때문에 나온 거기 때문에 북한 핵이 없어지면 대한민국의 핵을 가질 이유도 없게 되거든. 이제 우리 자유민주주의 지금 체제 하에서
지금 어떤 대통령에 따라서 이 정세가 변하고 어떤 성향의 대통령을 가지는가에 따라서 한미 공조가 강화되는가, 약화되는가 문제거든. 이제 그런 건 있지. 예. 그러나 동맹 자체는 깨지지 않지. 응? 한미 동맹 자체를 깨려고 하는 자는 대통령이 될 수 없으니까 대한민국에서 그거는 분명하잖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느 대통령이 올라앉아도 한미 동맹이 좀 소원해진다, 강화됐다,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한미 동맹을 깨자고 접어드는 대통령은 없지 않소, 대한민국에. 이집트 사례해보자, 이집트. 예? 처음에는 그 친미국가였는데 지금 친중국가로 돌아서니까 대통령이 한 사람이 변하면서부터 국가, 경제, 군사 다 분위기가 달라지잖아. 그러나 그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집트 국민들처럼 그런 수준은 아니니까 매 국민은 자기 수준에 맞는 대통령을 가진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우리 대한민국은 이런 데서는 단단한 나라예요. 한미동맹의 역사를 놓고 볼 때도, 대한민국의 자유 건립의 역사를 놓고 볼 때도 단단한 나라예요. 모든 주민이 주권자고, 거기서 정부가 잘못 나가면 여론이 비판하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 속담에도요, 가까운 친구보다 먼 친구가 더 가깝다 그랬어요. 국제 한도를 봐도 인접 국가들 사이에 감정이 나쁘지 먼 데 있는 나라들하고는 관계가 나쁜 게 없거든. 특별히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관계가 없거든요. 먼 나라하고. 예. 우리 양영일 사장님은 그 자유화된 이후에 국제 정세의 변화나 이 모든 걸 볼 때 국익을 기준으로 이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는 어떤 경우도 북한이 정리된 다음에 북한의 무슨 가장 정확한 핵무기를 들고 한반도 자유대한민국의 이 자주국방에 이용해 먹으려는 발상, 그럴 바에는 대한민국이 핵을 개발하는 게 낫지 북한 건 못 써. 네, 이렇게 한번 우리들이 허심탄회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네.